자, 유형 6번 가자. 자, 유형 6번에서 이제 이 SN 등비설 합은 어떻게 쓴다 했지? R마이너스 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재해석하는 것도 보여줬었어, 그지? 결국은 앞에 뭐가 빠져있는 것이다? R-A가 빠져있고 이렇게 생긴 것이다. 자, 등비수열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등비수열은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네.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이거? 지성함수. 지수함수예요. 이 녀석 지수함수입니다. 근데 다만 얘는 뭐가 없어요? 상수항이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는 지수함수입니다. 자, 얘 볼까요? 얘 무슨 함수죠? 유리함수. 얘도 지수함수입니다. 어? 변수는 n이야. N이에요. 변수는 n이야. n의 변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얘도 지수함수거든요. 근데 얘는 뭐가 있죠? 상수. 얘는 상수항이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 등비수열의 합이란 녀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뒤에? 이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등비수열 써보면 등비수열 합은 항상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동의할 수 있나? 네. 어떤 이 상수 덩어리랑 공비의 n제곱 이게 들어있고 그 다음 뒤에 상수항 이게 항상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라고. 요거를 그냥 분배를 해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써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이걸 가지고 AN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소재. 이걸 가지고 AN을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난 그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얘 어떻게 얘기할까? 일단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따를지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따를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 네.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따를지 두 번째 항부터 따를지 그걸 뭘로 판단할까요? 합.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녀석을 좀 관찰해 볼까? 자, 이 녀석이 첫째 항부터 따른 이 녀석은 그냥 등비수열 합 공식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첫째 항부터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 도대체? B를 더 봐요. 그걸 검증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0을 넣어봐요.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0을 넣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따르려면요, 0,0을 지나야 돼요. 0,0을 지나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따르게 됩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거는 계산이 좀 길어가지고 굳이 이제 생략하고 이 뒤에 시그마를 배울 때 해줄 건데, 그러니까 어떤 SN 수열의 합이 0,0을 지나잖아. 그럼 첫째 항부터 다 똑같은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SN을 한번 생각해볼까? 자, 등차 수열 SN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었지? 2차식이었는데 항상 무슨 항이 없었지? 상수. 그치. 상수항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 그 합.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항부터 따른다 했어. 그치? 잊어버렸나? 등차수열 합인데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3n이에요. 얘는 등차수열이 맞죠, 그죠? 네. 근데 여기 플러스 1 이런 게 있으면 등차수열이라고 했나? 아니요.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된다 했거든. 상수항이 있으면 등차수열이긴 한데 몇 째 항부터 따른? 둘째. 두 번째 항부터 따른 등차수열이거든. 왜? 어디 안 지나기 때문에? 여건가요? 그렇죠. 0,0을 지나냐 지나지 않느냐가 사실은 이 녀석이 첫 번째부터 규칙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그걸 검증해 준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진짜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얘가 어딜 지나면 된다고? 0,0. 0,0을 지나주면 된다고. 근데 무언가의 0제곱은 항상 뭐죠? 예. 그래서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따를 조건은 뭐다? A 플러스 B가 0이다.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0,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면 얘는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을 따르는 녀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 합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SN이 3 곱하기 2의 n-1 제곱 플러스 n제곱을 할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따를까요? 아니요.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몇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그죠? 얘는 첫째부터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등비설과 유사하게 생겼잖아. 등비설 뭐라고 했어? 항상 어떤 상수 곱하기 공비의 n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 이렇게 나온다 했지, 그치? 그러니까 등비설이긴 해요. 몇 장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비설 따릅니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이 녀석의 특정한 한 어떤 항의 값을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까? 그럼 잘 보세요. SN을 가지고 AN을 분석하는 걸 해볼게. 자, 우선은 첫째 항부터 등비설을 다른 녀석을 한번 볼게요. 자, SN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이야. 얘는 첫째 항부터 다른 녀석이 맞나요? 0,0을 지나요? 괜찮죠?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 따르거든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여기서. 공비가 몇이죠? 공비는 어디를 읽으면 될까? 공비는 이 거듭 제곱의 밑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 거듭 제곱의 밑 몇입니까? 2 얘가 공비인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공비가 이고 초항만 찾으면 끝납니다. 초항은 여기다 몇을 집어넣으면 되죠? 1을 집어넣으면 되죠? 초항 몇입니까? 3 3이죠. 자, 그럼 이 녀석의 일반항을 이제 쓸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R을 2에 2에 마이너스 쓸 수 있겠습니까? 요걸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공비는 몇이고 초항은 몇이고 해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거 괜찮겠어요? 네. 그럼 얘는요? 얘는 좀 다를 거라고. 얘는 A인이 두 갈래로 갈릴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녀석은요 몇 장부터 따른다고? 둘째 항부터 따릅니다. 그러면 얘는 A인이 두 갈래일 건데요. 자, 첫째 항일 때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1 대입해야 돼요. N에 1을 대입하세요. 몇입니까? 자, N에 1일 때는 우리가 그냥 2입니다. 그죠? 초항은 2예요. 근데 이 이상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일반항을 써줘야 될까?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얘가 등비를 두 번째 항부터 따르긴 따르거든요. 공비는 나와 있어요. 공비는 몇입니까? 공비는 2예요. 근데 얘는 초항을 얘기하면 안 돼요. 몇 번째 항을 얘기해요? 두 번째 항을 얘기해요. 두 번째 항이 몇입니까? 그럼 두 번째 항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요 N에다 S2를 봐야겠죠. 자, S2를 보세요. S2 어떻게 됩니까? 8이요 S2는 8입니다. 자, 근데 A1이 몇이었죠? 2 그러니까 A2가 몇이라는 거 알게 돼요? 6이라는 거 알게 돼요. 얘는 A1 플러스 A2니까. 맞아? 얘가 6부터 공비가 몇인 걸 시작한다고? 2인 걸 시작한다고. 그러면 얘는 가짜 초항이 여기 붙을 거야. 그 가짜 초항은 누구죠? 6 이 녀석에서 온 6 공비가 몇이었다고? 2 공비가 2였다고. 그걸 따라간다면, 만약에 따라갔다면 그럼 초항이 몇이야? 3 그치? 아 그걸 여기다 써줍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3 곱하기 2에 2에 N 마이너스 n-1 이렇게 써야 합니다. 언제부터? 1일 땐 따르지 않는 거지. 1일 땐 1로 갈 거지만 2일 땐 1로 갈 것이다. 괜찮아요? 네 문제 하나 볼까? 잘 봐요. (65번) 볼게요. 65번 보니까 SN이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왔어. 이거 첫째 항부터 다른 녀석인가? 첫째 항부터 다른 녀석이 아닙니다. 그죠? 첫째 항부터 다른 녀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AN을 구하고 싶으면 반드시 필히 두 갈래로 가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은 우리가 그냥 대입만 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몇이에요? 10입니까? 자, 이 이상으로 갈 때는요? 그러면 공비부터 찾으세요. 공비 몇이에요? 몇 번째 항을 알아야 된다고요? 두 번째 항. 이 첫 번째 항부터 따르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를 따라요. 자, 그럼 두 번째 항이 몇인지 어떻게 알죠? S2를 넣어봐야 됩니다. 그럼 몇이죠? 16이네요. 자, 그러면 A1이 10이니까 A2가 몇이라는 얘기가 되죠? 6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부터 따른 녀석인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가짜 초항은 뭐죠? 3이라는 거 알겠죠? 뭐라고 써야 돼요?
3 곱하기 2에 n-1 제곱. 괜찮아? 쓸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뭘 구하라 그랬어 문제에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어디까지? a14까지. 그러니까 a1은 따로 처리할 거고요, 그죠? 근데 a2부터 a14까지는 무슨 수열을 따르고 있죠? 등비수열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한 등비수를 다루는 걸 우리 배웠거든, 그치? 자, 새롭게 이 녀석의 일반항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의 공비를 보는 거야, 그치? 자, 원래 공비가 몇 자리였어, 얘는? 근데 얘는 항이 몇 개씩 차이 나고 있지? 그러니까 공비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공비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으로 누굴 쓸 뿐이야, 그냥? A2를 첫 번째 항으로 쓸 뿐입니다. 자, 이걸 첫 번째 항으로 쓴다면 몇입니까? 아까 구해놓은 것도 있고 여기 넣어도 되고요. 6이죠. 이해했습니까? 자, 얘 항 몇 개예요? 7개죠. 그러면 뭐라고 쓸 겁니까? 10 플러스 뒤에 건 등비수의 합으로 갑니다. 4 마이너스 1분의 6에 4에 7제곱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하나 더 보자. 자, 67번으로 가볼까? 자, 67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첫 번째 항이 8이고요. 그 다음에 SN이 이렇게 나왔네. 4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k. 이 뒤에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항이 8이라는 걸로 k를 일단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뭐야? 1을 넣었을 때 8이 나왔다는 소리지. 그지?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 3에 12. 그래서 k가 몇이라는 걸 알게 돼요? 4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거는 등 비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따릅니까? 0,0을 지나는지 보세요. 지납니까? 0 대입하면 0이죠. 그죠? 첫 번째 항부터 따르는 녀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해? A4를 구해달라 했죠. 그러면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첫 번째 항을 줬고 첫 번째 항부터 얘가 등비수를 따른다는 사실 인지했지. 그지? 공비만 찾으세요. 공비 몇이에요? 이 공비를 읽을 줄만 알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항에서 우리가 아래 몇 제곱만큼 가면 되죠? 그렇죠? 괜찮아요?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따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몇 번째 항을 구하고서 넘어갔어야 돼? 두 번째 항을 구하고서 넘어갔어야 돼.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해볼까요? 시키면 되니까. 그냥 마냥 오래 앉아 있다고 잘해지는 건 아니고 그냥 효율적으로 우리가 딱 임팩트 있게 집중해서 쫙 잘하면 되거든. SN을 볼까? 3분의 4의 n-1. 이 3분의 1이라는 녀석이 쫄았어 지금. 사실 이건데. 다를 바 없는 건데 그냥 이게 3분의 1 써있으니까 그냥 괜히 겁을 먹었다. 그냥 공비가 몇이다? 4다.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부터 다른 녀석인가? 아니 그렇진 않아. 그치? 그럼 두 번째 이상부터 따를 거야. 그치? 근데 우리 뭘 구하라 했어? 어뢰 제곱인가? 그렇지. 왜냐면 두 번째 이상부터는 등비수를 따르니까 얘는 등비수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 몇이야? 16이야. 끝났네.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는 뭐야? 얘가 등비수열을 공비를 읽을 수 있니? 등비수열인 걸 캐치하고 공비를 읽을 수 있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알겠죠? 네. 왜 66번 질문 안 들어오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거기까지 안 갔어.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었어요? 66번에 이 첫 번 이 발문이 뭘까? A2의 제곱은 A1 곱하기 A3이다. 초항부터 등비수를 따른다. 그치? 그 소리야. 근데 애초에 문제 첫 번째부터 그냥 그걸 준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일지 아닐지 처음에 몰라. 그러니까 P가 4라, 마이너스 4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그거를 요걸 읽고 나서 알게 되는 거지. A2의 제곱은 A1 곱하기 A3.
그것 때문에 알진 않았지. 얘를 봐서 아 첫째 항도 등비 중앙의 성질을 따르고 있네? 라고 캐치를 하고 P를 찾는 거야. 했잖아. 그러니까 왜 늦어가지고 안 듣고 자 봐봐. 등비수열의 합 비스무리하게 생겼어, 그지? 근데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여기서는. 알겠어?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얘가 준 거잖아. 얘가 뭐라고 알려주는 거야? 첫째 항도 등비수를 따르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된다고? 0,0을 지나야 한다고. 첫째 항부터 따르기 위해서는 0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성립을 해야 된다고.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P가 몇이라는 거 알게 돼? 2가 아니라 4. 자, 0을 대입해봐. 888. 0을 대입해봐. 얘가 2분의 1이 될 거야, 맞아? 2분의 마이너스. 그래. 2분의 P 플러스 4가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P가 몇이야? 마이너스 8이야. 0,0을 지난다는 걸 이용해서 P를 찾고, 오케이? 자, 그러면 첫째부터 다른 녀석이다, 얘는. 근데 우린 뭘 구해야 돼? A2를 구해야 돼, 맞아? 첫째 항은 우리 알고 있어. 첫째 항 몇이야? 첫째 항 몇이야? 1을 넣으면 되잖아. 4. 첫째 항 몇이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지, 그지? 공비를 알고 있잖아. 공비 몇이야? 공비 어디서 읽는다고? 아, 여기가 공비는 이 거듭제곱의 밑에 있다고. 몇이야? 2, 그러니까 두 번째 항 몇이겠어? 8, 마이너스. 그래.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라고. 어디서 공비를 읽어야 하며 어떤 걸 봐야 첫째 항부터 따른다는 걸 알 수 있는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다.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프랙탈이야. 뭘 보고 프랙탈이라고 하냐면 너네 눈꽃 결정 본 적 있어? 네.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그 결정이 생긴 거 본 적 있어?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육각형으로 이렇게. 맞아, 육각형으로 생겼거든. 이런 느낌으로 육각형으로 생겼거든. 이 눈꽃 결정은. 근데 저건 아니었던 거. 얘를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여기마다 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다. 이런 사진 본 적 없어? 얘를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잖아. 그럼 여기에 또 이렇게 달려 있다. 이렇게. 얘를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잖아. 그럼 여기에 또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런 걸 프랙탈 구조라고 해. 예를 들면은, 예쁜데? 삼각형이 있어. 근데 이 안에 내가 또 정삼각형을 내접시켜 이렇게 내접시켜. 그리고 또 이렇게 생긴 또 삼각형 4개가 생겼잖아, 구역이. 이 안에 또 내접시켜 이렇게. 그리고 또 생긴 요 3개의 구역들이 또 있잖아, 9개가. 그럼 여기에 또 내접시켜. 이런 구조가 끝없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형들은 다 뭐야? 닮았을 거야. 맞아? 그리고 그 닮은 비가 이제 결국 뭐가 될 거냐면 공비가 될 거야. 등비수열을 따르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펼쳐지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이 관련성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요거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 우리는 아무리 복잡해도 사실 등비수열은 뭘로 결정되는 거야? 초항과 공비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른 거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뭐에만 관심 가져? 초항과 공비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돼. 다른 건 보지 않고. 알겠어?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바로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뒤지는 일이야. 이 첫째 항과 두 번째 항만 뒤져내면 모든 걸 끝낼 수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 녀석이 자 처음에 삼각형 요 녀석 그렸잖아, 그치? 얘를 S1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을 그렸잖아. 두 번째 몇 개 그렸어? 3개를 그렸었지. 이 녀석을 S2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린 녀석들 있잖아, 이거. 요 녀석들을 S3라고 해볼게. 괜찮? 자 그러면 이 S1과 S2와 S3가 항상 뭘 이룰 거라고? 등비수열을 이룰 거라고. 항상 등비수열을 이룰 거야. 알겠어? 이걸 S라고 쓰니까 너네가 좀 헷갈릴 수 있겠지? A라고 써볼게. 얘를 첫째야, 얘를 두 번째야, 얘를 세 번째야. 이 녀석의 넓이가.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값은 뭐가 될까? 이런 걸 찾아보는 거지. 자 일단은 요 녀석의 한 변의 길을 내가 4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래 한번 찾아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A1은 몇이 될까? 이것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지, 그치? 자 그럼 잘 봐봐. 자 정삼각형의 우리가 넓이는 어떻게 되죠?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녀석 첫 번째 있는 녀석, 이 커다란 녀석은 몇일까? 4루트 3이 첫 번째 녀석일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이 노란색 A1은 얘를 지금 몇 등분해서 한 조각을 가지고 있지? 4등분한 한 조각을 갖고 있어, 이 A1은. 맞아? 그러니까 이 전체가 4루트 3이면 A1은 몇이야? 이 초항을 찾는 일은 내가 해야 돼. 도형을 열심히 봐가지고 얘가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지 내가 써야 돼. 알겠어? 이 한 변의 길이가 몇인지 찾던, 아니면 이 전체 넓이에서 얘가 차지하는 파이가 몇이던, 이걸 찾아가서 초항을 찾아. 그럼 두 번째 항까지만 알면 끝나는 거거든. 그럼 두 번째 항은 이제 도형의 넓이가 몇 개야? 3개의 합이 A2인 거야. 알겠어? 3개의 합이 A2입니다. 3개의 합이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차피 무슨 수열을 따를 거라고? 등비수열을 따른다고. 무조건 프레팔보드는. 그러면 자 이 한 개였던 이 A1을 기준으로 얘는 몇 분의 몇 배가 되는지 그것만 생각해봐. 4분의 3. 그치, 그 구조만 볼 수 있으면 돼. 이 녀석을 4등분 했을 때, 이 녀석을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이 빨간색이 차지하는 게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냐고? 이렇게 3개에 해당하는 거 이거 확인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구조를 보라는 거야. 자 그럼 공비가 몇이라는 거 알게 돼? 4분의 3이라는 거 알게 돼. 이해했어?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몇 개의 항의 합을 해달라고? 이것만 찾아봐. 등비수열 합 공식이야. 공비는 몇이고? 4분의 3이고 초항 몇이었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열의 합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돼? 불러봐. 1 빼기 4분의 3, 그지?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1 빼기 공비의 몇 제곱? 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찾아갈 거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같이 볼까? 자 71번은 안 풀어줄게. 너네가 풀어. 자 72번 볼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잘 봐야 되거든. 자 이렇게 정사각형 있고 이 안에 중점들을 딱 찍어가지고 이 안에 내접 정사각형을 또 만들 거야. 두 개만 봐. 더 있지만 더 볼 필요 없다 했지.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만 알면 끝나는 거든. 두 개만 봐. 자 그러면 처음에 넓이가 몇이래?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몇이었던 거야? 4였던 거야. 자 그러면 R9의 둘레를 해달라 했거든.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이 R1이야. 둘레입니다. 둘레. 그럼 R1은 몇이에요? 16이죠. 4가 4개니까. 그치? 자 두 번째 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R2는 뭐가 될까?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얼만큼 줄어들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요 길이 몇이에요? 근데 얘가 직각 2등변 삼각형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가 몇이겠어? 2루트 2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녀석의 둘레는 몇이야? 여기서 이거 가는 게 공비인 거야. 공비가 몇이에요? 2분의 루트 2죠. 맞습니까? 자, 근데 몇 번째 항을 구해달라고? 얘는 수열의 합이 아니야? 수열의 합이 아니라 뭘 구해달라고? 특정 9번째 항을 딱 집어서 얘기해달라고. 그럼 얘는 초항부터 공비의 몇 제곱을 가면 돼요? 그렇죠. 뭐라고 쓰면 되겠어? 16 곱하기 루트 2분의 1 몇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마침 뭐여십니까? 16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수열의 합인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항의 값인지 그걸 잘 찾아봐서 얘기해줘. 해봐. 마지막 거 풀면서 넘어갑시다. 나 아무리 봐도 이거 잘 그린 것 같아. 별로 많이 안 돼. 그래? 나가. 그래서 건우야 74번을 결국 해결 못했어? 아니 거의 다 했어요. 그래? 왜 너네 세대는 이렇게 닮음에 약할까? 중학교 때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 그래? 나 닮은 씨. 닮음의 신이라고? 근데 이걸 못 본다고? 아니 봤어요 저는. 자, 3, 4니까 몇입니까? 5. 5죠.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 그래서 우리가 자 B, A, 1, 2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걸 초항이라 합시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디냐? 여기요. 2, 3, B예요. 그죠? 네. 이렇게 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2, 3, 3이 어디 찍었어? 여기서 뭘 내려버렸다고? 수선에 발을 내려버렸다고. 얘가 이제 A3입니다. 자, 근데 너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거 너무 친숙하지 않나? 예. 공식. 이거 등급은 진짜 모르면 절대 안 되거든. 그리고 내가 이거 그때 엄청 시키고서 시험을 보냈던 기억이 나. 뭐야? 근데 이게 나왔어 심지어. 이게 나왔었어. 시험 나왔지 이거. 얘가 잘 보세요. 이거 되게 등비수열을 그냥 아주 고스란히 따르는 삼각형이거든. 잘 봐봐. 자, 얘가 1이라고 하자. 얘가 R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를 볼게. 이거 세 변이 등비수열 따르거든요. 야, 그럼. 왜요? 아마 중학교 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걸?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의 제곱이 돼요?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가르칠걸? 근데 이 원리가 뭐냐? 얘를 세타라고 해볼까요? 얘가 이제 탄젠트 세타거든요.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거든요. 여기 탄젠트 세타 또 걸어서 탄젠트 세타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등비수를 따라요. 기억하고 있어? 알겠지? 자, 탄젠트를 걸면 탄젠트가 공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삼각형을 뭘 보겠다는 거야? 얘를 보겠다는 거지, 그지? 그럼 처음 커다란 거랑 얘랑 닮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거 굉장히 얘는 이제 이것보다 훨씬 단순한 녀석이야. 자, 닮은 비를 보고 싶으면 어딜 봐야겠어? 똑같은 형태의 변의 길이를 보겠지, 그지? 자, 그러면 빗변을 보는 게 가장 심플할 거야. 빗변을 알고 있어, 둘 다. 자, 커다란 흰색의 빗변은 몇입니까? 5입니다. 빨간색의 빗변 몇이야? 4. 그러니까 닮은 비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5분의 4. 그래, 5대 4. 공비가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만약 넓이를 얘기한다면 공비가 몇인 거야? 25. 25분의 16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얘는 뭘 물어봤어? 넓이를 물어봤어. 맞아요? 공비 몇이에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의 길이가 5분의 4가 됐다고.
이해했어? 이것만 보면 된다고 번호야. 복잡한 거 뭐 하지 말고. 근데 그냥 그냥 내가 좀 닮은 뒤로 했어. 그치. 이것보다 심플한 게 어딨겠어. 그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몇 번째 한 구해달래요, 근데? A 몇몇 B예요? 5, 6, A 5, 6B입니다. 몇 번째 항이라는 소리죠, 이거?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항이라는 소리죠. 자, 첫 번째 항의 넓이 어떻게 되는데요? 6. 6입니다. 몇 번 더 가면 돼요? 25분의 16. 몇 번 더 가야 돼요? 5번. 4번. 4번. 4번 더 가면 돼요. A1으로부터 A5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계산 안 할게요. 저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 돈 못 내면 저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입금할 때까지 확인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 이제 대법이 돼버린다. 오늘 할 건 이제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왜 시그마지? 그러게요. 시그마는 뭐냐면요.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우리가 수열의 합을 기존에 항상 어떻게 써왔지? SN 이렇게 써왔거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편적인 것만 보여줘. 왜냐면 얘는 어디부터 더하라는 거지? 1부터 어디까지? 하나씩 빠짐없이 다 카운트해가지고 더하는 것밖에 표현을 못하잖아, 그치?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치?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막 한데, 근데 얘는 이제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냥 하나 차이 나는 것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무슨 우와 맞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표현하기에 에세는 굉장히 한정적이야. 그래서 이제 합에 대한 기호를 하나 만들 거야. 시그마야. 같아. S야. 대문자 S야. 대문자 S를 이렇게 쓴다. 진짜 S야 이거. 거짓말. M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그리스 문자 찾아봐. 그리스예요? 찾아봐. 대문자 S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입니다 이거. 그리스를. 그래서 얘는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자 아래 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끝이에요. 자 위 끝이 있어요. 위 끝.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뭘 더할지 수열이 들어가요. 수열에 일반항이 들어갑니다. 일반항. 자, 그래서 이 아래 끝은 변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변수. 뭘 변수로 볼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수열에서 변수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뭘 것 같아? K를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자연수를 다루기 때문에 K를 많이 씁니다. K는 1부터 첫 번째부터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n 번째까지. 이 윗끝은 이제 아래 끝부터 윗끝까지 다 더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수열에 일반항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일반항은 이제 k 번째 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변수를 k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k 번째 항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ak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무슨 뜻이라고? 얘 쭉 풀어 써볼까? 얘는 뭘 더하라 이런 명령어야? A 1부터 어디까지 더해라? A n까지 더해라 라는 뜻이라고. 사실 SN과 다를 바 없죠, 그죠? 왜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을 조정하면 되는 거지. 무서? 일반항을 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표현이 가능해졌죠. 이제 사실은 1부터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어. 그치? 한 3부터 보고 싶을 수도 있어. 3부터 10까지만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맞아? 자, 그리고 AK가 하나씩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두 개씩 차이 나는 거 보고 싶을 수도 있어. 그럼 A 몇 K라고 쓰면 되는 거야? 2K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일반항을.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K가 3부터 10까지 여기 다 대입해서 다 더해달라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 6, 8, 그러니까 두 개씩 차이 나는 이런 합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시그마는. 그치? 어디까지? 20. 이런 명령어라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생긴 것만 무섭지 사실은 그냥 굉장히 친절한 녀석이야. 자 그러면 그냥 이걸 가지고 이제 쭉 풀어주면 되겠어. 그냥 별것도 아니거든. 잘 봐봐.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단원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제대로 시그마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만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2번을 볼래? 자 2번을 보니까 7 나오고요, 10 나오고 13 나오고 점점점 어디까지 갔나? 64까지 갔네. 얘를 이제 시그마로 하나로 간단하게 바꿔볼까? 그럼 우리가 이걸 지금 짤 힘이 있나? 없어. 지금 짤 힘은 없어. 물론 등차수를 배웠지만 우린 그 정도로 머리가 좋지 않아 아직은. 그러면 이 선지를 보고 똑같이 잘 써 있는 걸 내가 찾아주는 거야. 잘 봐봐. 자 선지를 봐봐. 자 1번 선지 어때? 좋아요. K가 1부터 들어가면 이제 7부터 들어가니까 흡족하지 그지? 네. 3K니까 이제 공차 3인 것씩 다 나오니까 괜찮아? 네. 그럼 마지막 칸까지 잘 뽑혔나 볼까? 안 뽑혔어요. 그게 아니지. 1번 틀렸네. 지금은 이렇게 검증하자. 오케이? 그럼 몇 번이 답이지? 2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맞아? 7부터 64까지 모든 걸 설명하는 건 2번 선지밖에 없다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자.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고. 1, 2, 3, 4, 5번. 해보자. 자, 뒤쪽에 있는 것도 좀 설명을 해보면 별건 없고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이 시그마의 성질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배웠고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다 앞쪽에 깔아놓은 이유는 그냥 이 시그마 기호를 내가 쭉 풀어서 쓸 수 있냐 그것만 일단 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걸 보자. 자 6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K분의 1이야. 얘가 A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이거든.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 내가 일단 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 풀어서 써보라는 거야. 다 풀어서 써봐. 얘는 몇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디까지? 얘는 어디까지? 해보면 알겠지만 결국 뭐가 돼? 사라지는 게 많지 그지? 몇 분의 1부터 몇 분의 1까지 사라져? 2분의 1, 2분의까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야. 단순 나열이야 단순 나열. 그러니까 시그마는 결국 그냥 단순 나열이라는 걸 우리가 일단 깨달아야 돼. 알겠어? 7번도 하나 볼까? 똑같으세요. 자 7번도 보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AK 플러스 1이 25라는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을 줬어. 그랬을 때 1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라 했거든. 뭔지 모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냥 쭉 풀어 써보는 거야. 근데 다만 봐봐. 자, 이 앞에 것만 쭉 풀어 써볼게. 앞에 거 쭉 풀어 쓰면 어떻게 돼? A1부터 어디까지야? A9까지 합이야. 그 다음 이 뒤에 거는? A2부터 어디까지? A10까지네. 이거 두 개를 더 했더니 몇이라고? 이거 두 개를 더 했더니 25가 나온 거다니까? 그럼 잘 봐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어디부터 어디라고? 1부터 10번째까지. 그치? 1부터 10번째까지 합이 필요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채우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뭘 붙여버려? A1을 붙이고 여기다 뭘 붙여? 지금은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그런 것들. 이거 두 개를 더했으니까 더 이상 25가 아니라 여기다 몇을 더한 셈? 5를 더한 셈이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더했으니까 우리가 1부터 10번째 항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씩. 그래서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는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식 변형을 하길 원해. 알겠어? 해볼래? 일단 풀어 써보는 거야, 그냥. 우와.
시그마가 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치? 양자리 근데 굵기 좀 많이 나요. 괜찮아? 공감하려면 실패.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게 매번 다 나열해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치? 너무 지칠 거라고, 그치? 그래서 몇 가지 성질을 알면 좋아요. 자, 시그마는 일단 덧셈 뺄셈에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건 조건이 있긴 해요. 일단 쓰고. 하나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위끝 아래끝이 같을 때만이야. 수열을 달라도 돼. 수열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수열이 다른데 위끝 아래끝이 둘 다 1부터 10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근데 이 녀석을 더하거나 뺄셈을 하면요, 얘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런 게 가능해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수열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편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런 게 이제 또 가능한데 뭐냐면 상수배에 또 자유로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그마가 이렇게 있어. 근데 앞에 어떤 상수 C가 곱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내 맘대로 밖으로 뺐다 넣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수열만 똑바로 보고 얘는 그냥 밖으로 치워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게 뭐 이런 거 만났을 때잖아. 이거 분명히 등비수열 합을 하면 되는 건데 이 4분의 1 때문에 얘가 뭔지 정확히 안 보일 수가 있잖아. 이 4분의 1 같은 거 그냥 밖으로 빼버려도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냥 등비수열 2의 K제곱이라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구해도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할 건 뭐냐면 자, 이거예요. 자, 만약 같은 수열이면은 위끝 아래끝이 달라도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같은 수열일 때만 가능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1부터 100까지 AK가 있어요. 여기서 빼버리는 겁니다. 빼버려요. 어디부터? 1부터 50까지는 날려버려요. 같은 수열이에요. 같은 수열. 이거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위끝 아래끝이 다르면 원래 못 합치잖아. 그치? 위끝 아래끝이 같을 때만 덧셈 뺄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했잖아. 그치? 근데 둘이 똑같은 수열이잖아? 그러면 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하는 거지. 얘는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의 항의 합이야. 얘는 첫 번째부터 50번째 항의 합이야. 이걸 두 개를 빼버려. 누구만 남았겠어? 51부터 100번째가 남았겠지. 이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놓고 쓰면 굉장히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약에 만든다면 그러면 자, 분명히 위끝 아래끝이 다르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뭐야?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얘는 뭐야?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이거 두 개를 빼버리면 심플해진다. 몇 번째 항만 남을 거니까. 그니까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지. 얘를 이렇게 넘겨서 빼버리면 여섯 번째 항만 남을 거야. 여섯 번째 항이 뭐야? 그게 6분의 1이잖아. 이해했어요? 자, 이런 식의 계산을 할 때 이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다 이걸 풀어서 쓰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어떤 거? 이런 규칙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떤 게 이런 규칙이 있는 순간 이제 그걸 배우려고 문제를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이해했어? 자, 그러면요. 자, 곱셈, 난셈은 어떨까?
얘는 주의를 해야 된다. 얘가 대표적으로 안 되는 사례야. 이거는 시그마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그마 K랑 시그마 K-1을 곱하고 싶어요. 위끝 아래끝까지 깔끔하게 맞췄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K가 1부터 10까지 K-1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요. 곱하기나 나누기는 절대 성립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요 녀석이 이 녀석의 제곱이지 않을까 항상 착각하거든. 이게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AK가 K라고 해봐. 5까지만 해보자. 5까지만. 자 그러면 AK의 제곱이 1부터 5까지는 뭐야? 1의 제곱? 2의 제곱? 어디까지? 5회죠.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1부터 5까지 AK를 전체를 제곱한다는 건 뭘 하는 거야? 1, 2, 3, 4, 5 더하는 거를 얘를 제곱하겠다는 거야.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완전히 다른 값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같지 않다는 걸 잘 인지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을 하는 게 꼭 한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간단해서 사실은 문제는 너무 쉬워서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수능 18번에 항상 나오는 유형이거든. 자 앞에 성질 쓰는 것들은 너네가 하시고요. 아 하나 빼먹었어. 자 상수수열에 계속 일정한 거.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C를 몇 번 더하는 거죠? 상수수열은 뭐예요? 계속 똑같은 걸 더하는 거죠. 그죠? 몇 번 더했어요? N번 더했죠. 그러면 이럴 땐 뭐라고 씁니까? 그죠? C 곱하기 N이라고 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얘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15번 볼래? 자, 15번을 보니까 K가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BK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20이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EAK가 10이에요. 이때 뭘 구하래? 1부터 10까지 AK 빼기 BK를 구하래.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위끝 아래끝이 다 맞춰져 있죠. 그죠? 다 맞춰져 있으면 뭐 한다고? 덧셈 뺄셈 굉장히 자유롭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치환을 할 거예요. 자, 1부터 10까지 AK를 라지 A로 치환해 봅시다. 자, 1부터 10까지 BK를 라지 B로 치환해 봅시다. 자, 그럼 위의 식을 치환식으로 바꿔볼까?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몇이고? 마이너스 밑에 있거든요. 2A 상수배 자유롭다 했지, 그지? 그치? 자, 얘가 몇이고? 10 근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B 자, 이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그냥 1차 연립방정식이 나올 거야. 알겠어? 굉장히 단순하다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가볼게.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 볼까? 19번. 자, 19번을 보니까 1부터 10까지 AK-2는 60 이렇게 나왔고요. 자,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2BK는 100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뭘 권했냐면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AK 플러스 2BK 플러스 4를 해달래요. 자, 상수 수열이 섞여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상수 수열. 자, 이 녀석 치환식으로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건 뭐가 돼요? 앞에 건 뭐가 돼요? 라지
A가 되고요. 이 뒤에 거는요 2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자 2를 몇 번 했다고? 10번.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써야 합니다. 상수 수열이 섞였을 때 조심해야 돼요. 윗끝 아랫끝의 개수만큼을 해줘야 돼요. 자, 얘 불러봐. 어떻게 돼? 시환식으로 부르면 A 플러스 2B가 되겠지, 그치?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40. 그치?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거 4라고 실수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40이 된다. 10개라서 졸려? 자, 이런 거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 볼래요? 자, 23번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곱하면 다른 수열이라는 거야. 자, AK는 5고요. AK 제곱은 9거든요. AK랑 AK 제곱 전혀 관련 없는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또 다른 수열이라고 바라봐줘야 돼. 얘는 또 다른 거야 그냥.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 1부터 10까지 2 AK-1의 제곱을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를 범하는 게 뭐야?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얘를 라지 A라고 치환했을 때 얘가 절대 뭐가 되지 않는다고? 2A-1의 제곱이 절대 되지 않는다고. 이걸 조심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시그마 안에서 곱셈은 쪼갤 수 없다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개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개를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전개하면 뭐가 되죠? 자, 시그마 안에서 절대 우리가 이거 곱셈을 쪼개면 안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AK 제곱이랑 AK는 전혀 관련 없는 수예요. 그냥 아예.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B라고 하고 풀어야 돼요. 아예 그냥 다른 수열로 봐줘야 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4B 마이너스 4A 조심하고 이렇게 써줘야 한다는 거. 오케이? 자, 다 설명했어. 이제 풀어보자. 15 풀면 너무 쉬워서 금방 할 수 있을 건데 알았어, 쉬었다 자. 자, 다음 가보자. 우리가 수열의 합을 할 수 있는 수열이 사실 별로 없어.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직접 구해본 건 아니었고 우리는 시그마의 성질만 본 거였고 이제는 우리가 수열의 합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규칙이 다 있는 게 아니야. 이 수열의 합이 계산이 가능한 녀석이 있어. 이 계산 가능한 수열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 3차식 이하의 다항식들. 이 3차식 이하의 다항식으로 구성된 수열만 계산할 수 있어. 이게 넘어가는 것도 공식이 있긴 한데 너무 길어가지고 고교 반응에서는 다루지 않고 우리는 3차식까지만 딱 배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수열 있잖아. 3K 세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생긴 이런 3차식 수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열의 합의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공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들을 배워볼 거야. 유도하는 과정은 이 칠판을 꽉 채워야 돼서 생략할 거야. 너무 길어져. 그래서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는 걸로 선택해. 알겠지? 자, 그러면 3차식 이하의 수열은 어떤 우리의 규칙이 있냐면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반드시 아래끝이 1인 것만 쓸 수 있어요. 반드시 아래끝이 1이어야 돼. 자, 여기다가 1차식을 하면 뭐가 나오는지 이거 외워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2차식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이거 외워야 되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세제곱을 하면 뭐가 되는지 이것도 외워야 합니다. 물론 증명과정 궁금하면 쳐보세요. 엄청 길거든요. 엄청 길어 이거는. 그래서 이거 세제곱을 우리가 증명을 해주려면 이제 칠판에 꽉 쳐야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우리 증명 안 하고 가잖아. 엄청 길어서 안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요 녀석은 우리가 사실 아는 수열이거든. 이거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지?
자, 1차식 수열 우리 뭐였죠? 무슨 수열이었죠?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사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2분의 초항 초항 마지막 한 항의 개수 얘 공식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화해가지고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이렇게 외울 거예요. 2분의 n 플러스 1이요. 자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 반드시 아래 끝이 뭐일 때만 쓸 수 있다? 반드시 아래 끝이 1일 때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윗끝에 대한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값입니다. 이 윗끝에 n이 들어있으면 여기다 n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예요. 자 여기에 3k-2가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런 녀석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3 곱하기 자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값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윗끝이 들어간다고? 어떻게 돼? 9 곱하기 9 플러스 1 10 오케이? 빼기 자 2가 몇 개 들었어? 9개 상수수열이니까 2 곱하기 9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계산 이해할 수 있겠나? 오케이? 어디만 공식이 들어갔다? 이 k가 뭐가 됐다? 2분의 9 곱하기 10이 됐다는 거 2분의 n 플러스 1이 됐다는 거 오케이? 괜찮아요? 자 얘도 외울게요. 길어요 이거는 6분의 자 똑같이 n 플러스 1은 다 들어갑니다. 이거 세 개다. 자 n은 n 플러스 1이 들어가고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두 개를 더 한 게 하나 더 들어가. 그렇지. 그래서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분모가 6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녀석은 자 얘는 간단해 외우는 게 첫 번째 거를 완전 제곱하면 돼요. 이 녀석을 완전 제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이 이제 굉장히 귀찮아. 그래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k가 1부터 10까지 k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0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3차식 이하 다항식은 이제 항상 계산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k세제곱부터 따로따로 하나씩 해봅시다. k세제곱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얘가 들어가야 돼요. 10 곱하기 11에 완전 제곱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3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배에 k제곱 어떻게 바뀐다고요? 6분의 불러 10 11 두 개 더한 거 이 녀석이 들어가고요. 알겠습니까? 자 플러스 2 곱하기 자 k는 뭘로 바뀐다고? 2분의 10 1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이거 10이라고 쓰는 실수를 안 해야 한다고. 몇이에요? 100이요. 됐습니까?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이거 외워야 된다고요. 수열의 합이 계산이 가능한 게 진짜 몇 개 없어. 고교관에서 배우는 게 딱 세 종류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야. 3차식 이하의 다항 수열은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알겠어? 왜? 저거 진짜 이제 통으로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와, 알겠죠? 계산이 길다고 귀찮다고. 알겠어? 저거 잘하면 외울 것 같은데. 자주 나오는 거. 근데 그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 지금은. 왜냐면 공식을 안 쓰려고 하거든 자꾸 그러면. 자꾸 쇼컷을 주면은 그것만 하려 그래. 나쁜 걸 수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내신 대비 때 알려줄 테니까 지금 그딴 거 하지 마. 알겠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계산 가능한가? 분수수열? 이거 어때 이거? 이거 못하죠 그죠? 내가 말했지 우리 계산이 가능한 수열은 굉장히 한정적일 거라고. 이런 분수로 된 수열은 우리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수열이 분명히 다른데 어떻죠? 이렇게 다를 거지? 같죠. 그럼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있지? 합칠 수 있지. 얘를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수열이 나온다면 계산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할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됩니다. 뭐가 되죠? 마이너스 K 플러스 자, 그래서 3차식 이하 다항 수열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 오케이? 하자 이제. 그걸 방패로 쓰는 것 같은데. 44번에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 K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4. 요거 계산 좀 해보자고. 근데 자꾸 그걸 잘 못 보니까 너네가 너무 못 봐. 이거 하나로 합치고 싶은 게 너네 욕심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달성시켜줄게. 이 녀석을 AK라고 좀 해볼래? 이 녀석을 BK라고 좀 해볼래? 안 보이면 구조를 좀 봐봐. 자, 그러면 얘를 뭐 하겠다는 거야? 자, 이걸 바꾸는 모습은 아까 설명해줬잖아. 그치? 어떻게 하라고? 둘로 쪼개라고. 1부터 n까지 AK랑 뭘 하나 뽑아내라고? 몇 번째를 하나 뽑아내라고? n 플러스 1번째를 하나 뽑아내라고. 자, 참고로 시그만 여기만 걸린 거 이건 시그마 걸린 게 아닙니다.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동의할 수 있나? 아니요. 자,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라는 건 A1부터 AN 플러스 1까지 다 더란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걸린 거랑 n 플러스 1만 뒤로 따로 뺀 거랑 똑같지 않겠냐고.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이게 뒤에 이걸 넣어버려. 이렇게 넣어버리라고. 그럼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다는 거 동의하겠어? 윗끝 아래끝이 같잖아. 그치? 그럼 합칠 수 있잖아 이렇게. AK-BK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지 이 둘을. 맞지? 그 다음에 뒤에 이것만 뽑아내면 되지 않겠냐고 내 말은. 자, 이제 치환했으니까 다시 돌려놓자고. AK가 뭐였어? 이거였어. BK가 뭐였어? 이거였어. 두 개를 빼면 뭐만 남아? 4K만 남잖아. 이게 돼버리는 거지 얘가. 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1을 저기다 집어넣은 값이지, 그치? 몇이야? 이것만 남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1차식이니까 계산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4를 곱하면 2n 플러스 1이지, 그치? 거기다가 n 플러스 3의 제곱만 얹은 값이 나오겠지. 이걸 정리하면요. 저게 왜 n 플러스 3의 제곱이에요? 자, 이걸 AK라고 내가 지금 치환을 해놨는데 AN 플러스 1번째라는 건 우리가 K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는 행위야. 네. AN 플러스 1이니까 K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었다. 아직 너네가 수열이 친숙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쓰는 형태인 거야.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알겠어요? 자, 유형 3번까지 이제 깔끔하게 숙제 잘 해오면 되고. 진짜 내주세요. 아. 그냥 안 된다.